예, 지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보고 계신데 착오 취소 요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었고 사람과 관련돼서 이야기하면서 경력은 동기 부분인데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기 착오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동기라는 것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면적 이유, 연유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내면에 머무르 있을 때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그것이 중요 부분이라면은 동기의 착오로서 이제 의사표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저 동기의 착오와 관련돼서 판례 일단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A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인 줄 알고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무원이 와가지고 그거 귀속농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귀속농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해방될 때 일본인 소유의 것을 전부 다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이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국가 토지라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은 환수 조치할 거라고. 그래서 환수 당해가 뺏기느니 내가 준다는 거지. 내가 준다. 그래서 국가에게 그 정려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속 농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귀속 농지가 아닌 줄 알았더라면 줬을까? 주관적으로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안 죽겠지. 줬으니까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려의 동기 부분인 귀속 농지인 줄 알고 줬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로서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중요 부분이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인데 이거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이기 때문에 요 표의자의 중과실은 당연히 없는 걸로 다뤄질 거라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고속도로 주변에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요 일정 부분에 휴게소를 설치하려고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휴게소 설치하는 땅은 전부 다 국가에 기증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될 건데 휴게소 설치되는 땅은 전부 다 국가에 기증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휴게소를 이쪽 부분에만 설치할 생각인데 이 땅 전체를 다 국가에다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부죠. 정리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딱 휴게소 들어서는 자리만 정리하면 되더란 거죠. 기부하면 되더란 거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 부분이고 상대방에서 유발된 것이니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은 없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휴게소 들어서는 부분은 국고에 기속되게 해야 될 것이니까 나머지 부분만의 취소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부 취소를 허용한 사건이라는 것.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판례 자체가 문구에는 안 뜨더라도 이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법 원리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원리만 외울 수가 없으니까 판례를 보면서 이해를 해가지고 이걸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요즘 모든 시험에서 민법 시험은 조문과 판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하도 사람들이 다 이의 신청하고 들어오니까 중개사 시험 잘못 내가지고 그거 하면은 잘못해가지고 이의 신청 들어와가지고 답이 바뀌고 이러면은 출제자 참 가문의 개쪽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되게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는 딱 객관적으로 답을 확정시킬 수 있는 조문과 판례에 근거해서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설 대립이 있다 이런 것들은 교과서에서 쓸 때 교과서 그 편제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학설만 있는 부분은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나오면 어떡할 건데 뭐 한 개 나오면 할 수 없는 거지 그거는 뭐.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한 개 때문에 일단 말씀하지 마시라고. 다른 거 맞출 게 훨씬 많은데 공부를 좀 풍족하게 하시라고. 꼭 해마다 보면은 또 이분도 생각나는데 이분도
옛날에 노량진 어느 학원에 이제 다음 해부터 강의를 할 거라고 갔더니 앞에 강의를 들은 어떤 어르신 한 분, 그분은 그 당시에도 연세가 많으시는데 이 사람, 이분은 내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이분은 그 인천 쪽에서 중개업을 하고 계셨대, 옛날에. 그러니까 정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중개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때 중개업을 잘해가지고 1년에 몇 억씩, 몇십억씩 벌었는데 이 쪽팔려서 안 되겠다, 증을 따야 되겠다 하고 그 돈 버는 걸 포기하고 직원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그 노량진까지 그때 수업을 들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모든 거, 그러니까 중개사 학원도 마찬가지고 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험 치고 나면은 이신청할 겁나 막 찾습니다. 한 개라도 더 하면은 합격할 사람들이 뭐 한 2,000명, 3,000명씩 될 거니까. 근데 뭐 아이고 그냥 참 합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분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본인들의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달에 200만 원 벌 사람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200만 원을 포기하고 오면은 그 산술적인 기회비용은 200만 원이지만 한 달에 내가 생각하는 기회비용은 400만 원입니다. 벌 걸 포기한 것까지. 그럼 이 사람은 1년에 10억 벌 걸 포기하고 공부를 했으니까 기회비용 내가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면 40억 날라간 거지. 40억. 20억 날라간 거지. 근데 이분이 또 갑자기 왜 생각나냐면 한 3년 뒤에 저 인천에 수업하러 갔더니 그 와 계시더라고. 공부 처음 할 때 잘못했다는 거지. 처음 할 때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인데 뭐. 그럼 왜 떨어지는가를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잘못한 버스를 갈아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게 안 바뀐다는 거지. 미치게도. 일단 동기의 착오와 관련돼서 지금 판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동기는 내면적 동기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동기의 착오 영역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고 동기의 불법으로 다뤄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 동기의 불법인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이고 동기의 착오로서 중요 부분 착오로 다루어지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착오 취소,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사표시와 관련된 무효 취소는 전부 다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물건과 관련돼서 역시 물건의 동일성 여부는 중요 부분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사러 갔는데 A라는 사람이 본 아파트 생각하는 아파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가 당신이 생각한 그 아파트가 이 아파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요 아파트 호실이 101호인데 요 사람이 102호라고 가르쳐 줬다는 거지. 102호라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사고 싶은 물건은 101호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의뢰이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102호 이 아이씨하고 결국에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식한 거는 101호고 요 사람이 거래하니까 그게 102호인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데 실제로는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건의 동일성 여부는 중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개사가 잘못 가르쳐 주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한테 표의자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래서 이것도 사고를 유발한 취소 사건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한테 사기의 고의가 있다면은 당연히 형법상 사기죄로 논의가 되고 민법 공부 제대로 하시라는 게 민법에서 적법한 것들은 형법상 죄가 안 됩니다. 민법상 위법한 거는 대부분 죄가 됩니다.
물론 민법상 위법한 걸로 다루어지는 거라 하더라도 제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남의 물건 깨면 돼, 안 돼? 깨면 안 되지. 남의 물건 깨면은. 형법상 손괴죄, 민법상 불법행위. 그러니까 민법상 손해배상 해줘야 되고 고소하면 손괴죄로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는 형사처벌 민사사건 다 경합됩니다. 어느 한쪽만 뭐 책임을 지면 다른 쪽은 책임 안 져도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고의로 깬 게 아니고 과실로 깼으면은 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 손괴는 형법상으로는 처벌 안 됩니다. 그런데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상 적법한 거는 형법상 제가 안 되는 게 일단 원칙이고 민법상 위법한 거는 제가 되는 게 원칙일 건데 민법상 위법한 걸로 다루어지더라도 형법상 제형 법정주의 때문에 제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민법상 적법 행위를 하면은 어디에서도 뜻하다는 거지. 그래서 민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거래계에 나와가지고 분명히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민사거래를 담당할 건데 민사거래에 사고가 생기면은 형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돈 몇 푼 벌어보려 하다가 콩밥을 공짜로 먹어? 참. 어쨌든 중개사 입장에서 요걸 속일 고의를 가지고 했다면 사기죄로 처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거에 과실로 그랬다면 역시 재산범죄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에 과실로 그랬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불법 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 한번 하고 100만 원 벌고 불법 행위로 걸려가지고 손해배상 해주고 1000만 원 해줘. 내가 수업할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들으신 분들한테 더 철저히 강조합니다. 처음 들으실 때 법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똑바로 잡으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째 보면 사람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그런 감이 막 드는데 본인들은 100억, 200억짜리 건물 거래를 중개하실 분들이라고. 앞으로는 변호사들도 요 와가지고 중개업을 한다는데 본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맞짱 뜰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맞짱 뜰 수 있는 실력은 이 시간에 기르는 거라고. 이 시간에. 내가 10년 전부터 앞으로 변호사들이 중개업 하라고 올 거라 하는데 요새 인터넷에 난리 났잖아요. 앞으로 더 하겠지 뭐. 맨날 흘러나오는데. 그다음에 물건의 성질, 뭐 내력 이런 것도 동기 부분이란 거죠. 동기 부분이니까 표시 안 됐으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가 기르는 소를 사러 갔어요. 소. 이 사람이 소를 사러 간 이유가 애도 태어나고 앞으로 애를 대학을 보내려 하면은 소라도 한 마리 길러가지고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내다 팔아가지고 학비로 돼야 되겠다. 요새는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학비도 못 되죠. 옛날에는 소 한 마리 팔면 시골에서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 세상이 어찌 됐는지 그게 안 된다는 소리를 옛날부터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죠. 그래서 나는 이래 가지고 새끼 잘 낳는 소 사러 왔다 이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소 새끼 잘 낳는다라고 하길래 새끼 잘 낳는 손 줄 알고 샀는데 이거 갖다 놔도 새끼를 안 낳아.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소 사러 왔다, 소 판다 이랬으면은 동기가 표시 안 된 겁니다. 그때는 이런 동기가 전혀 거래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면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새끼 잘 낳는 소 사러 왔다라고 하고 새끼 잘 낳는 소다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고 샀는데 새끼 못 낳으면은 중요 부분이 되겠지. 근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고 새끼 낳는 손 줄 알고 끌고 갔는데 이게 수소라 수소. 또 수소라는 말을 못 알아듣진 않죠. 그럼 새끼 못 낳지.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착오를 이루 취소 못 하겠지만 저 사람이 삐리해 보여가지고
황소, 수소를 팔면서 새끼 잘 나는 소다라고 팔았다면 사기지, 사기. 그러니까는 착오 취소 요건과 사기 취소 요건이 비슷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판례가 그걸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튼 지금 요 산에서 물건의 성질, 내력이 거래계에서 표시되거나 알려졌을 때 중요 부분이라면은 착오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물론 그게 경제적 손실하고도 다 연결이 되죠. 그다음에 법률행위 성질과 관련돼 가지고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소비대차인 줄 알고 빌려 쓰기로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임내 노래, 임대차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옛날에 공짜폰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은 또 모르겠습니다. 가다 보면은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과연 공짜일까? 그걸 고민을 좀 해봤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공짜폰이다라고 하고 공짜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공짜폰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계값이 그 통화료에 붙어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지. 그럼 공짜가 아닌 거지. 그래서 그 기계는 공짜로 주는 건 줄 알았는데 공짜가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로서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거라고요. 물론 야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물건을 팔았을 수도 있는데 법을 알고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이거는 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기를 유발한 취소권도 가지고 착오를 유발한 취소권도 가집니다. 어느 걸 선택할 건가는 지 마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많이 했다는 거지. 많이. 왜 많이 했냐고요? 공짜 폰 준다 하니까 하루에 100명씩 가입을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 이런 걸. 혹 아는 놈이 와가지고 꼬장 나오면은 그 사람만 취소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당신 넘는 걸로 할게. 100명 중에 1명. 그 중에서 이거 사기 취소 들어온 사람은 없을 거고. 그러니까는 99명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대하게 광고를 한 거라고. 해라는 말은 아니고 새겨 들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연대 보증 선거라면 중요 부분 착오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수업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서 달라기에 보증서 줬다는 거지. 보증서 달라기에 보증서 달라길래 보증서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연대 보증이더라는 거지. 자기는 일반 보증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말해가 일반인이 일반 보증과 연대 보증을 구별합니까? 법 모르는 사람이 구별 못하겠지. 법 하는 사람도 잘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취소할 수 있나 이래 물었지. 소송을 안 들어갔으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법 이론대로 하면은 이건 취소가 안 돼. 왜냐면은 주관적으로 착오 맞아. 근데 일반인,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누구냐는 거지. 법 잘 아는 일반인. 은행하고 보증 서는 거는 다 연대 보증인 줄 알아. 그럼 이 일반 보증이냐 연대 보증이냐는 중요 부분은 맞겠지만 이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기친 거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건 사기 쪽에 가서 볼 거고. 그런데 A라 하는 사람한테 K가 내 지금 돈 빌리는데 보증 좀 서달라. 연대 보증. 그 지금 돈 빌린다니까 보증 서준다는 거지. 보증 서준다는 거지. 그래서 보증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돈을 지금 빌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빌렸던 돈 보증서 준 거란 거지. 착오는 맞아요. 지금 빌리는 건 줄 알았는데 옛날 빌린 돈 보증이 되었어. 착오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가 예상 못한 새로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한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런 한 개 한 개가 시험입니다. 시험 지문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아까 요건만 가지고 쭉 이렇게 오면서 중간중간 다른 말을 하긴 했지만은 요건만 놓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요건은 뭐 지문, 민법 조문이 그러는데 민법 조문 길이하고 민법 조문 길이하고 공법 조문 길이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민법 조문은 가히 시에 버금 갈 정도로 딱 압축 요약 서술돼 있고 공법 조문은 소설의 버금 갈지로 늘어서 놨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공법 조문이 제정되게 된 거는 물론 역사로 밀면 뭐 100년, 200년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들어선 거 생각하면은 한 100년 잡고 100년 잡고. 그러니까 민법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데 2000년 됐어요. 2000년. 2000년 전에 독일 로마 야들이 그때 그 당시에 당대 때 최고 뛰어난 학자들, 법학자들, 철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갈고 닦은 그 민법 조문이 2000년 동안 갈고 닦아졌으니까 이거는 시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압축 요약 서술되어 있어요. 그럼 문장 길이 얼마 안 돼. 근데 시 해석하기가 쉬워요? 국어시도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차이점을 아시라고요. 법이면 다 법이가 똑같은 법은 아니라는 거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공법은 법치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법 조문대로 딱 하면 돼. 물론 그 법 조문도 해석이 필요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민법은 사적 자체의 원리가 지배해요.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또 그 법 조문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내한테 따져. 그럼 국회 가서 따져. 국회 가서 따져. 사람들이 참 하다 보면은 법 조문 마음에 안 들어. 어떡하라고. 법 조문을 고칠 게 아니고 당신 머리를 고치라고. 법에 맞게. 맞추기 싫으면 국회로 나와가지고 법 조문을 고치시든지. 또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 그래. 판례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걸 왜 내한테 이야기해. 대법원에 가서 따져. 싫으면 자기가 법 공부해가지고 판사 돼가지고 대법원 가지고 고쳐보든지. 본인의 위치를 파악을 하시라고. 본인은 주어진 거 가지고 공부가 시험 치러 갈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요건을 일단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다 구비가 되었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요 취소는 선의 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 이 선의 3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통정 허위 표시 쪽에서 장대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이론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데 건물을 가지고 뭐 헷갈리기는 좀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하죠. 이 사람이 X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X 토지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X 토지를 보여줬어. 근데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얘가 거꾸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다른 오표시모의 원칙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B라는 사람이 XY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B는 Y 토지를 팔고 싶어요. 근데 Y 토지는 위치가 잘 안 좋아서 잘 안 팔려. 그래서 A한테 X 토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A는 X 토지를 사고 싶다는 거지. X 토지를. 그런데 B는 X 토지를 보여줬지만 잘 안 팔리는 Y 토지 팔아먹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서를 Y 토지에 대해서 지번을 표기를 하고 작성을 하는데 A는 그 토지 지번 표기된 게 X 토지인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실제로는 Y 토지에 대한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의사표시에서 보면은 자기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니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이 등기를 넘겨주면은 Y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줄 거라고. 등기 넘겨주고 이제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 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일단은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했습니다.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지고 등기까지 넘어왔으니까 이 사람은 이 Y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착오 취소 요건이 다 구비가 되면은 이 시점에 와가지고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룬다는 거. 그걸 취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취소는 취소 쪽에 가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때 제3자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토지 넘어갔는데 아직 돈을 다 안 받았다고 보자는 거예요. 돈을 다 안 받았다고 봐요. 그럼 이 사람은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금 채권을 양도를 하면은 대금 채권 양수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면 보고를 받을 것이고 아는 사람이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쪽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론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이론 쪽에서 제3자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통정허위 표시 쪽에서 크게 길게 서술되어 있고 시험도 주로 거기서 나오고 사건 사고도 거기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판례들이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 비교해 볼 것. 조금 전에 살짝 하고 왔는데 동일한 그 법률 행위가 착오 취소 요건도 구비하고 사기 취소 요건도 구비가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착오 취소 대상인 그 법률 행위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건도 충족할 때는 이거는 판례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적용된다라고 한다는 것. 사기 취소 요건과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건이 다 구비가 되면은 이 경우에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적 청구 관계에 있다는 것. 그 다음에 732조 화해와 관련돼서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법 조문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고 부수적 사항이거나 화해 계약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거 일일이 다 하면 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해보죠. A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 경찰서로부터 온 전화를. 당신 아들이 누군가를 때리가 이빨이 3개 깨졌대. 빨리 합의를 봐야 아들이 구속 안 될 거니까 빨리 어느 병원에 가가지고 이빨 3개 깨진 사람 찾아가지고 빨리 합의를 해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참고로 합의한다고 해서 항상 형법상 죄가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합의는 합의대로 합의가 물어주고 형법상 책임은 책임자를 져야 됩니다. 물론 장량 감경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는 민사적인 사고 치가지고 하면 돈 물어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돈 물어주는 건 물어주는 거대로 물어주고 형사 책임은 형사 책임대로 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모 병원에 갔더니 이빨이 깨진 애가 있더라는 거지. 이빨이 깨진 애가.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깨진 줄 알고 우리 아들이 평소에 그런 놈이 아닌데 어쩌지 하다가 이빨이 깨졌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합의금 드릴게요. 합의금 얼마 줄까요? 그러니까 3천만 원 달래. 3천만 원 주기로 했어.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맞아서 깨진 사람인 줄 알고 3천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맞은 놈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한테 3천만 원 줘야 돼, 안 줘도 돼?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취소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날 수는 있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하시고 교과서를 빨리 확인해 보시면 98페이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 개념 쪽에 착오란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표시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 개념을 분설한 게 요건입니다. 그래서 요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된다. 그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지 못해야 된다는 것. 이러한 착오에 해당하는 유형,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한 거, 깜빡하고 동그라미 한 개 더 붙이다는 거 하는 거. 오른쪽에 넓은 의미의 표시기관의 착오, 중개기관의 착오, 그게 본질적인 표시기관의 착오로서 요즘 학자들이 표시사자 착오라고 하는데
내용을 잘못 전달한 경우, 그래서 이 경우에는 표지상의 착오와 다를 바 없다. 똑같다는 거. 전달기관의 착오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로서 의사표시 부도달로 처리되는 것이지 착오 문제는 아니라는 거. 대리인의 착오는 대리 쪽에 가서 좀 더 연구를 하시는 거고, 내용에 관한 착오는 내용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에 하는데 그냥 법률의 착오, 법률의 존재 여부에 이건 아직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끝까지 시험 나오기는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 공부하는 사람 때 이걸로서 좀 알아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법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거 이거는 실제 법원에 가면은 착오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거 법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이게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는가?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는데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률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치가지고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사님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다고 해서 용서해 줄 것 같으면 법 공부를 왜 해? 모르는 게 장땡인데. 안 그래요? 법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럴 것 같으면 법 공부 안 해가지고 법을 모르고 있어야지. 다 용서받을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 똑바로 해가지고 알아라고. 모른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피해갈 수 있는 것이지. 모르고는 못 피해간다는 거지. 땅 밑에 싱크홀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 서울 시내에도. 그러니까 다행히 운이 좋아가지고 싱크홀에 안 빠졌지. 근데 안다면은 피해가면 돼.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법률 존재에 관한 착오는 착오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법률 효력 부분에 관한 거는 착오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데 대체로 동기 부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 장래 사실의 착오도 착오 문제로 다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보충적 해석과 관련돼 가지고 보충적 해석과 관련돼서 땅을 50억에 사는데 50억에 파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니까 5천만 원 나올 거라고 하길래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300만 원 나온다면은 그 틈 정도는 보충에 의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한다는 거. 근데 세금이 5억 나오면은 지금 계약서 쓸 때는 정확하게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 대충 5천만 원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5억이 나와. 그런 경우라면 장래에 가서 이거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장래의 미필적 착오도 착오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 계산 착오도 동기 부분이고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하게 된 내면적 이유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걸 착오에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돼서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수설과 판례가 표시되거나 알려져서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다면 고려한다는 것. 반드시 상대방과 합의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길게 늘어서 놓은 것이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면 아예 고려 안 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사건이라 가지고 내만 재밌나? 택시기사 아저씨가 아침에 택시 운전해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쓰러져 있는 걸. 그래서 자기는 차도 있고 하니까 얼른 차에 태워서 병원에 입원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회사 사고 담당 직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느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있을 건데 그 사람 한번 좀 살펴봐달라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택시기사 아이씨가 데려온 환자가 있는데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치료도 안 하고 방치해놨다는 거죠. 뭐 죽고 이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 회사에서 치료비 다 지급할 테니까 치료해달라라고 연대 보증을 썼다는 거죠. 이 상황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러면 당연히 이 병원 측에서는
이 회사가 다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열심히 치료하면서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그때 나중에 비용 내놔라 할 때 우리 회사 아저씨가 한 게 아니니까 책임 못 지겠다 할 수 있냐? 못 한다는 거죠. 중요 부분은 맞아. 근데 표시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거래계에서 고려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이렇게 구상권 행사하든지 말든지 그런 별개의 문제. 구상권 행사하고 싶더라도 이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돈 받을 게 있는데 줄 놈이 안 주면 못 받아. 내도 여러 번 친구들한테 보증 부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 보증 부탁을 받을 때 뭐라고 거절했을까? 뭐라고? 야, 내 법대 나왔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법대 4년 동안 다니면서 배우는 게 뭔데? 보증 서지 마라 배우는데. 그러면 친구 관계 끝나니까 그 당시에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줬어. 보증은 못 써준다. 꽤 많이 줬을 꽤. 이 친구 관계 유지될까? 그래도 안 되더라고. 요새는 그 친구가 더 잘 나가고 있어. 그렇다는 거지. 인생이 그렇지 뭐. 애들한테도 교육시키는 게 돌려받을 생각이면은 빌려주지 말고 빌려줬으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래서 나는 빌려주지 않아. 줄 것 같으면 그냥 줘. 너 무조건 달라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기가 표시되어도 중요 부분 아니면 당연히 차고 취소는 안 되는 거고 사기 취소는 될 수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차고 취소 요건 중요 부분 착오라 해야 되는데 중요 부분 착오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이거 넘기시면 102페이지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을 때라야 중요 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 중요 부분 착오의 구체적인 모습. 사람의 동일성은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일 것이라는 거. 목적 물건의 동일성도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일 것이라는 것. 이게 판단되면 밑에 내용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판단이 안 될 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읽어야 됩니다. 혹시 전에 공부를 하셔가지고 시험이 안 되신 분들은 이 책 내용 다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잘못된 마인드가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인드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는 마인드가 아예 없는 사람이 처음 공부하면서 마인드 잡아가는 이게 쉽습니다. 마인드가 잘못된 사람이 이거 뜯어 고치기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내가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겠죠. 그래서 소문 듣고 내 수업 들으러 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 있어. 옛날에 자기가 들을 때는 슬렁슬렁 넘어갔거든. 몇백억을 거래할 본인들 민법 공부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민법만 제대로 되면은 변호사들하고 뭐 맞짱 떠가지고 겁날 거 하나도 없어. 일반 사적 거래에서는. 물론 공법이나 이런 지식을 더 가지고 있다면 변호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겠지. 그다음에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일반적으로 이거는 중요 부분 착오가 됩니다. 그런데 수량 착오, 시가 착오 이거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중요 부분 착오로 갑니다. 이것도 시가이라면은 참 또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가지고 영양제를 하나 샀는데 10만 원 주고 샀대. 10만 원 주고. 10만 원 주고 샀대. 그 동네에 이제 약국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한 8만 원 하더래. 착오가 있는 거는 맞지. 그럼 이걸 백화점 가가지고 취소해달라고 하면은 취소시켜 줄까? 여기에는 착오 취소 사안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시가 착오는 중요 부분 아니라 했습니다. 요즘이야 그렇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옛날 시골 시장에 가면은 앞집, 옆집, 뒷집 똑같은 옷을 안 하고 가격이 달라. 그걸 착오 취소를 다 인정해버리면 실제 거래계에서 거래가 안 됩니다. 원래 처음 할 때 똑바로 조사했어야지. 근데 자기는 이제 이제 그 뭐 정의들에서 먹기 싫대. 그러면은 바꿔달라 해봐라. 안 바꿔주면은 감치라. 쪽팔려서 바꿔줄 거다. 그거는 현실적인 문제고. 법적으로는 착오 취소 사안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면 근데 8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 주고 샀더라면 그러면 사기일 수도 있을 거고 그때는 취소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이거는 A라는 사람이 B한테 땅을 사는데 농지를 매입을 하는데 전부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았는데 절반 가량이 하천부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황, 현격한 경계착오, 경미한 경계착오는 중요부분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현격한 경계착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중요부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 그 정도 하시고 합의 당시 예상치 못한 결과의 발생 그게 뭐 중요부분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사람의 경력, 동기 부분인데 표시되거나 알려졌다면 중요부분으로 다뤄질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시험에 이제 자주 뜨는 거 중요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한번 정리해 보시라고 모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것, 현격한 주의 의무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행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고 기타 취소권 배제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9조 차고 취소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첫날 할 때 했습니다. 민법 총칙에 있는 규정 중에서 103조, 104조 능력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이 있다.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이니까 합의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공부하는 방법을 들어가시라고. 이것도 저것도 임의 규정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딱 모아가지고 강행 규정인 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 공부할 때 이게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목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착오, 중요 부분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놨는데 이런 자질자질한 거 계속 하다가는 참 이 진도가 언제 끝날지. A라는 사람이 시계를 하나 사러 갔어요. 시계를. 그러니까 시계 사러 갔을 때 아저씨 시계 사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래를 했었다면은 동기가 표시 안 된 건데 아저씨 이번에 내가 결혼할 건데 결혼 예물로 쓰려고 시계 사러 왔다 이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요새 예물로 잘 나가는 시계다 라고 하면서 팔길래 예물로 쓰려고 시계를 샀어. 근데 다음날 파혼당이가 결혼을 못하게 됐어. 착오 취소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스쿠버 다이버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시계를 사러 가는데 아저씨 요새 나온 시계 방수 잘 되는 시계 달라 했다는 거예요. 방수 잘 되는 시계.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방수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시계를 팔길래 방수 잘 되는 건 줄 알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와가지고 한번 물 속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확 들어와. 그래서 이것도 동기가 표시되었지만 이 동기는 이 거래의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물용 시계는 특정된 게 아니라고. 시계 중에 괜찮은 거 쓰는 거라고. 동기가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람 인생에서는 물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보다는 결혼하냐 못하냐가 훨씬 중요하겠지만 이 시계 거래에는 중요 안 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는 거고, 요거는 물 안 들어가는 시계인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물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동기가 표시됐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가 표시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조건 취소 사유로 가는 게 아니고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착오에 대한 의사표시의 적용 범위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법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인 상법과 관련되는 부분에 적용 안 될 거고 우리가 민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법 부분에 적용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상대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언제나 취소할 수 있지 뭐. 보발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 정도 하시고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사기 취소와 요건이 경합되면 선택적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담보 책임과의 관계에서는 담보 책임만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해제와 착오의 관계, 이것도 여기서 서술해놨는데 이게 이미 시험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착오 취소, 즉 해제 당한 사람도 자기의 착오 취소권 행사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입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 공장 건축 가능하다라고 하길래 공장 건축하려고 매입을 했는데 이 토지는 공장 건축 못하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공장을 지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는 중요 부분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런데 공장 지으려고 산다 이 말을 안 했으면은 동기 부분이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근데 공장 지으려고 산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땅이 공장 지을 수 없는 땅임을 알면서도 공장 지을 수 있다라고 했으면 사기 취소 요건도 충족이 되고, 그런데 이 사람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니까 그 땅이라면 공장 지을 수 있다라고 하길래 공장 지을 수 있는 땅인 줄 알고 팔고, 그다음에 동기가 표시되었고 조사까지 해봤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갔을 때 착오를 이루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 자체 정확하게 좀 알아놔야 됩니다. 공장을 지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는 중요 부분인데 그 공장 건축을 위해서라는 동기 부분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장 건축 가능 여부를 조사해 보지 않았다면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 취소 못하고, 공장 건축 가능 여부까지도 조사까지도 해봤는데 공장 건축할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라면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착오로 이루 취소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 계약 해제와 관련된 거, 그거는 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조사도 해봤고 했는데 공장 지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공장을 못 짓는 땅이더라는 거지. 그러면 중요 부분이고 조사해봤으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 그러면 이때 A는 착오를 유한 취소권을 일단 가지고는 있다는 거지. 가지고는. 권리를 가진 자는 반드시 행사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고 행사할지 안 할지는 권리자 지 마음이라는 거지. 근데 지금 당장 취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공장 지으려고 사기는 샀는데 공장을 지을 수 없지만 이 땅값이 오를 것 같아. 땅값이 오를 것 같아. 공장 지으려고 지금 10억 주고 샀는데 이거 좀 개발되고 하면 100억 될 것 같아. 그래서 팔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취소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대금 10억 잔금 지급해야 될 길이 다가왔는데 아직 고민에 빠져가 지급을 못하고 있어. 그럼 B쪽에서 나중에 저 뒤에 계약법 쪽에 가서 공부합니다.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런 경우라면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리고 손해에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이쯤 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개발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때 가서라도 취소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즉 해제당한 자라도 자기의 착오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간단하게 착오 취소와 해제의 이중효 긍정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우리 시험에 나온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장황하게 설명한 것이고, 다음에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과의 관계, 요거는 저 앞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연적 해석 방법에 의해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되면은 진위대로 효력이 갑니다. 따라서 착오가 없습니다. 그럼 착오 취소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규범적 해석대로 간다면 진위와 다른 상대방이 입각한 규범적 해석 때문에 진위와 불일치한 표시대로 효력이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착오 취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충적 해석에 의해서 계약이 유지되는 부분에서는 착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법률행위 불성립과 착오의 관계는 한데, 지금 착오 취소는 성립 요건 갖추고 난 뒤에 효력 부분에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성립조차 안 됐으면은 해석할 거 착오 취소할 거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이게 사기하고 같이 들어가서 착오를 첫 시간에 이걸 다 비교하려 했는데 얘를 이것저것 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